네, 이상민 기자. 네. 불황에도 잘 나간다. LS 산전. 3분기 일단 실적은 상당히 네. 얼마나 좋은 건가요? 실적이 뭐 거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급인데 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오늘만 해도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처럼 이제 좋은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좋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들고 나왔는데 오늘 또 장이 빠지고 참 이 사람이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원래 빠질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빠질 때. 그것도 뭐 맞는 맞습니다. 빠질 때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나 홀로 호황 뭐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뭐 지 혼자 잘 나가는 뭐 이런 뭐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지 않은가 그냥 그나마 좀 괜찮지 않는가 한번 보시라 이런 의미로 한번 들고 나왔는데 네.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네. 보면은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죠. 감사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매출액이 거의 뭐 5,700, 거의 40억 원 정도. 전년 동기보다 거의 17% 정도 늘었죠. 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데 이게 거의 뭐 트리플, 거의 3배가 된 거죠. 200% 늘었으니까. 거의 이제 500억 원 넘는데 거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10%에 육박하는. 거의 장난 아니네요. 그죠. 뭐 8%, 9%쯤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 같은 이런 불황기에 뭐 이만한 기업이 잘 없다.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이.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참 잘합니다. 그거를 제가 찬찬히 조금씩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LS 산전하면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된 그 네. 어떤 사업부 한 번 좀 짚어주시죠. 네. 어디가 잘 나갑니까?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LS 산전의 이제 주력 이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송배전반. 근데 이제 이라크 전쟁하고 나서 뭐 다 망가지니까 이제 복구해야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일단 뭐 불은 켜고 살아야 될 거야 밤에. 네. 일단 전봇대 깔고 전력선 깔고 그다음에 송전선 그다음에 배전반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었죠. 이제 그게 이제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된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라크 쪽 송배전 시스템 이쪽 T&D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조금 실적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요 일본 쪽에서 태양광 쪽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산전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 시장이 일본 쪽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일본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미리 지금 LS 산전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을 뚫어놨었던 게 있고 그리고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태양광 업체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다른 데는 주로 이제 모듈 만들거나 폴리실리콘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예컨대 이게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LS 산전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더 많이 버느냐 하면 예컨대 1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 옛날에는 모듈이나 폴리실리콘의 비중이 60%였다면 그러니까 6천억 원이었다면 이게 4천억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그 금액은 1조 원이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스템 설치하는 이쪽 비중이 원래 4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6천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과 모듈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이득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는 빠지니까 오히려 이 시스템 쪽에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된 거여서 LS 산전이 그쪽 분야에서 좀 돈을 번 게 있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 잘하고 있고 또 LS 산전이 사실 이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괜찮아요. 이게 옛날에 LG 산전이죠. LG 산전이 굉장히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력 측면에서는 독보적이었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인재 사관학교죠. 우리나라 전기 쪽에서는 여기 출신들이 나와서 중소기업도 많이 만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약간 레벨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을 이 사업을 해도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다가 뭐 많이 이제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땅값이 오죽 비쌉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에다 띄웁니다, 그냥. 강에다가? 그 땅값이 안 들죠. 수자원공사 K워터랑 손잡고 그냥 강에다가 설치를 해보니까 전혀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전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격을 별로 못 받아도 이익이 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이 사람들 고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 대기업을 분석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도 얘기 듣다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원래가. 보통 뭐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낮고 그런데 왜냐하면 연말
연말에 그동안 집행 못했었던 재정 예산 같은 것들을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물량 같은 거 남은 재고 처리하면서 좀 밀어내기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성탄절 미국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과 연계해서 뭐 중국 쪽에서도 소비가 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주로 발주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도블록 뒤집기처럼 네. 뭐 딴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전력 깔아야 되는데 못 간 거 있으면 연말에 좀 몰아서 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조금 발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고속철이랑 이제 방글라데시 철도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수주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4분기 이후 조금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3분기 못지않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철도 얘기는 잠시 후에 네. 또 따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네. 그 태양광 쪽에서 보니까 이익이 났다. 네. 이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일본이 요새 이제 그 원전 사고 이후로 네. 풍력 태양광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좀 선전하는 우리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데 네. 좀 일본 시장에서 좀 이 LS가 좀 잘 좀 먹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LS 산전이 네. 타겟팅,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조금 뭐랄까 다각화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통은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런데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뿐만 아니고 일본 주택 시장도 함께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일본 주택 시장도 물론 이제 정부 보조가 좀 있긴 한데 거의 연간 한 1만 세대 이상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요? 실제로 그쪽 이제 일본 건설사들하고 이제 주로 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네. 기존에 줄어난 인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한 연간 1,000억 원 정도 주택 부분에서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안전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각화된 이런 매출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에다 띄워버린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그러니까 내공이 만만치가 않군요. 내공이 좀 LS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지. 자, 3분기 실적 한번 가만히 한번 표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잠시 후에 자 2막으로 넘어갑니다. 배상배 기자 이렇게 네네. 한번 쉬어가니까 어떤가요? 훨씬 더 좀 좋죠. 한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입에 침도 덜 마르고 아무래도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입에 침 좀 바르고 하려고 이렇게 좀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정리가 잘 되고 좋네요. 근데 아까 이제 철도 따로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네. LS선전이 철도? 네. 약간 좀 제가 요새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네. 조금 낯설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LS선전과 철도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LS 산전이 철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설명을 드리면 철도가 뭐 사람이 운전한다고 다 그냥 알아서 앞에 보이면은 서고 뭐 안 보이면 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 그 어떤 통제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네. 얼마나 그 위험합니까? 인도에서는 그렇죠. 가끔 나잖아요. 대형 참사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 그 철도의 그 열차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역사 간에 이런 정보를 교류시키고 그 정보를 관리해주는 이 시스템을 전부 다 통틀어서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LS 산전이 통째로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단연 뭐 1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S선전이. 그러니까 경부선 1기, 2기 그리고 네. 호남철
요까지 지금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 경전철까지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거의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LS 한전이 뭐 태양광이나 그리고 뭐 송배 전반 이런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스코어 얘기한 거고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어떠한 잠재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네. 철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철도 르네상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일단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철도 투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그 에너지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아무래도 연료 효율이 좀 아무래도 높고 그 다음에 일단 탄소 배출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저탄소 녹색 혁명과 연관해서 철도 쪽에 이제 투자를 좀 늘리는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고 특히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전역에 걸쳐서 고속철을 이제 깔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는데 재선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철도 르네상스가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6,000km입니다. 전체.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냐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km죠. 그 20배 정도라고 하는.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 KTX 서울에서 대구까지 연결할 때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가 났죠. 그거 20배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철입니다. 이게 더 보통 철보다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깔고 있죠. 워낙 땅덩어리가 높으니까 네. 넓으니까 이게 뭐 안 깔 수가 없는 거고 또 브라질도 또 워낙 넓은 나라들이 주로 고속철을 많이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르네상스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공황 이전 직후에 그 미국 시장을 살린 게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 붐이었는데 그 전에 철도 붐이 있었고 그렇죠. 예. 다시 이제 그 철도 붐이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만에 오는 거니까. 거의 그러네요. 네, 100년 만에 지금 철도 제2의 철도 르네상스다. 근데 하나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니까 그렇죠. 예. 이거 한번 깔기 시작하면 막 수천 킬로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속에서 LS 한전이 아까 얘기한 그런 신호 제어 이런 것만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좀. 네, 일단 하신 대로 신호 제어 시스템이 딱 그 LS 한전이 하고 있는 분야이고 미국에서도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게 국제 표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표준.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미 외국 기업들이 그 표준을 쥐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LS 한전에서 그 세계 표준에 걸맞는 제품을 지금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상태로는 진출하기가 여의치 않은데 이를테면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에 지금 고속철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사업자, 열차, 전동차를 납품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 로템이 지금 거기서 수주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로템. 지금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국내 업체와 함께 연계해서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쪽 고속전철 쪽이 조금 유리하고 또 일단 유라시아 아까 뭐 땅덩어리 큰 나라들이 주로 고속철을 가는데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선 후보도 뭐 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 좀 들고 근데 물론 이건 좀 먼 미래의 일입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한국에서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전 세계 해외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전주인데 집이 네. 지금 거기 그 호남 고속철도가 지금 한창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그 신호 제어 이런 거는 다 LS 한전 거 같은 네, 거 거의 거죠. 네, 그렇죠. 호남철. 알겠습니다. 요새 확실히 철도가 붐이긴 붐이에요. 왜냐면 네. 이 주말에 한번 지방 한번 가려면 네. 고속도로가 이게 진짜 무슨 명절도 아닌데요. 그렇죠. 완전 주차장이에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말 대전 지난주였고 지난주 네. 토요일 네. 대전 한번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1시간 반이면 갈 줄 알았어요. 4시간, 5시간 걸려요, 5시간. 늦게 출발하셨군요. 아니에요. 그렇게 뭐, 네, 한 9시 정도에 출발했더니, 늦습니다, 그러면. 1시 넘어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차 타고 갈 걸 제가 진짜 100번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조금 갓길로 조금 갔어요. 조금 카메라 피해서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막혀가지고요.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와 함께하는 종목 탐험 10분 동안 이어갑니다.